그 인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인연법, 그 누군가 내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상대와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말 한마디가 됐든 아니면 물건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저 사람에게 뭐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되든,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든, 그게 뭐 어떤 비물질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간에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면은 이게 나랑 어떤 인연이 됐다. 그거는 나랑 상대와 주고받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예, 주고받을 게 있다. 뭐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연인 사이도 그렇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하고는 좀 깊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관계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썸 타고 짝사랑이지만은 상대는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계속 마음이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마음을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뭐 이렇게 내랑 사귀고 있고 내 옆에 없다고 해서 그게 인연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은 이래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뭐 무슨 거래는 아니지만 주고받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인연법이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따라온단 말이거든요. 이해관계. 예.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든가 이게 또 계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이제 그거죠. 뭐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 뭐 이런 인연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나는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뭐 이런, 그러니까 계산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는 항상 이런 걸 깔고 들어갑니다. 예.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8, 90년대는 남자들이 거의 다 돈을 다 쓰면서 데이트를 했으니까 그 남자가 쓰는 게 당연한 건. 근데 뭐 요즘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무조건 딱 이렇게 더치페이로 한다 하더라고요. 누가 밥 사면은 누가 나중에 커피 사고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을 이어가게 된다. 예. 주고받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놓으니까 이게 뭐 카톡 읽었나 안 읽었나, 아니면 SNS에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내가 유튜브 올린 영상에 그거 뭐 구독했나 안 했나, 또 그런 거 가지고도 뭐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어떤 지인 사이가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이제 이 주고받을 게 있다. 요거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뭐 한쪽은 이득을 보거나 한쪽은 손해를 보거나 한쪽은 속이 상할 수가 있고 뭐 한쪽은 뭐 기분이 되게 좋을 수가 있고 여러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연법이 징글징글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오래된 연인, 또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게. 계속 계산하고 주고받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부부로서 내가 가정주부면은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남자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이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게 이제 가족의 인연이고 어떤 뭐 그런 뭐 연인 간의 인연일 수도 있고요. 그 인연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뭐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내가 이 사람과 만나야 된다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또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봐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뭐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갔다 대학교로 가고 사회에 나와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인연이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겁니다.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눈에 띄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좀 좋아해 주기도 하고 또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연애라든가 결혼까지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인연법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 내가 내 업이죠, 업. 이 업이 짜놓은 각본들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업이 미리 짜놓은 그 각본들 속에 그 등장 인물들 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업이 짜놓은 각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또 한번 만나서 밥을 먹게 되고 차를 마시게 되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뭐 이렇게 고백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업에 짜여 있는 각본, 근데 그 상대가 뭐 내가 뭐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안 받아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인연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면 그 내 각본에 없던 사람인 걸 내가 억지로 끄집어 넣은 거예요, 그거를. 서로 안 맞거나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이라는 게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해관계라든가 계산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뭐 장가를 못 가서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제 여러 세대가 이제 공존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X세대라고 불렸거든요. 요즘은 또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M세대인가 뭐 밀레니엄 세대인가 있다가 그게 또 그 Z세대랑 합쳐져 가지고 뭐 이래 있고, 또 기성세대들은 위에 뭐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있고 또 386 세대도 있고요. 근데 그 여러 세대들이 지금 너무 짱짱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러 세대들이 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MZ는 MZ대로, X세대는 X세대대로, 386은 386대로 막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각자 세대마다 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스타일이 틀리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한 40, 50 되신 분들은 뭐 삐삐부터 뭐 휴대폰부터 뭐 스마트폰부터 뭐 모든 뭐 그 천리안 PC 통신부터, 그 뭐 또 네이트 온부터 뭐 미니 그 뭐냐 그거 저거 싸이월드, 싸이월드부터 뭐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까지 온 거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변해온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X세대나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남자가 돈을 냈었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먹고 이제 고맙다는 얘기해주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남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데 여성분들도 순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참 그 정성이 갸륵해서 받아주고 웃어주고, 그래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니까 데이트 한번 하면서 손 한번 잡으려면 그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 노력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기 싫으면 안 보더라고요, 그냥. 안 보고 그 뚝 떨어져 지내다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뭐 서로 시간 되면 만나고 이러더라고요. 항상 뭐 SNS나 카톡이나 뭐 문자, 뭐 휴대폰 이런 걸로 항상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데이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세대마다 좀 그런 틀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적인 어떤 인연법에서는 크게 안 벗어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절에 있다 보면요, 그 남편분 사별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한 6, 70대 이렇게 보살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연애 상담을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뭐 십몇 년이 됐는데, 지금 저기 어디 우리 모임에 가보니까 참 옛날부터 알던 영감인데 참 지도 혼자 됐더라.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떻게 스님 이거 뭐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래 의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연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거죠. 뭐 연애나 결혼도 그렇고요. 이 나이를 안 따지더라고.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가 나타났고 내가 마음에 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나이 많은 분 다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을 좀 따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연애도 못하고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 있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누군가를 사귀더라도 그 조건에 맞는 누군가를 사귀더라도 이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 그게 뭐 최소한의 조건은 있겠죠. 뭐 사지가 멀쩡해야 되고, 그래도 뭐 조금 생겨야 되고, 뭐 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붙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이제 조건을 계속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한 거를 이제 내가 따져보려면은 일단 자기 주제밥부터 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돈벌이가 얼마가 되고 요거 주제파부터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요즘 좀 이렇게 아직 시집 안 가신 젊은 분들 있죠. 예. 젊다고 해서 뭐 시집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넘기신 여자분들 35살 이상 요런 분들은 조금 조건을 따지는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 외롭고 힘들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불행으로 직행합니다. 예. 왜냐면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돈을 잘 벌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병이 나서 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다가 만약에 그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 안 사귈 거냐고. 그럼 그 조건을 보고 하는 거는 그 조건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초에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인연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어떤 그런 쪽을 성찰을 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배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은 일단은 그분은 일단 연애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연법에는 그건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 눈높이를 낮추시든가 아니면 혼자 계속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지지 마시고요.